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래서 시장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로는 우리가 교재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는 첫 페이지를 펴보세요. 우리가 시장 파트가 이제 140페이지로 이제 갈게요. 가시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중요도를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계산기 갖고 오셨죠? 그죠? 작년에 계산기를 제가, 가서 또 문제를 9문제 다 찍었는데, 오늘도 이제 계산 문제를 해드릴 테니까, 정보가치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입지계수, 그 다음에 네일리하고 허프라는 이제 컨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법으로 이제 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근데 여기 앞에 파트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점, 유형, 특성, 기능만 보시고, 효율적 할당,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여가현상, 주거분리,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야 되고, 여기랑 여기를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서 일단은 14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1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하단에 완전과 불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죠. 요걸 이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찍어드린다면, 우리 부동산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가 다수다, 소수다. 소수고, 상품이 동질적이에요? 이질성이 강해요? 강하고, 시장이 지니까 태우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곤란하다. 정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 그래서 완전 경쟁과 불완전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은 다수인데, 우린 다수다, 소수다. 소수고, 완전은 동질하는데, 우린 이질적이고, 완전은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시장 진입이. 근데 곤란하고, 완전한데,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찍어드린다면은, 14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간다면,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불펜과 부동산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래서 국지성마다 다르다는 것은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국지성이 나오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그럼 지역시장과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가 않죠.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지역마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실 게 부분시장으로 한번 적어 놔보세요. 부분시장. 부분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기출에 나오는데,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죠.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장이 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거든요. 그럼 잠시 우리가 좌측에 보시면 142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대구, 서울, 광주, 서울도 강남도, 송파구, 서초, 송파구, 잠실동이 있다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부분시장. 그러니까 부분시장으로 나열됐다는 건 그냥요,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가 전체가 전국시장이면 개별시장이 개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분시장이 시장 세분화 때문에 그렇다. 이걸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 부분시장으로 나열됐다. 시장 세분화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이다. 이거 이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여기는 제가 하라는 것만 가시면 돼요. 자,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부동산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단기에 조절이 안 되죠. 그러면 장기적 가격이 왜곡되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돼요. 단기적. 그래서 장기적이다, 단기적이다. 단기적.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다 틀리기 때문에 거래를 공개합니까? 비공개합니까? 그럼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보통 거래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사적이죠.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정보 탐색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몰이가 안 되니까 표준화되어 있다, 비표준화되어 있다. 다 물건마다 틀리고, 자, 칠판처럼 똑같으면 본사에서 물건 떼서 파는데 우린 도매상 손해상 없으니까 본사가 없죠. 조직화되어 있다, 비조직화되어 있다. 직진 통정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셨죠?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14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이제 시장의 특성입니까? 기능입니까? 기능.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고가 정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비공개성은 특성이에요. 우리가 부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독특한 거고, 요거는 교환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에, 자,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배분돼서 시장의 경쟁 관계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공간 배분을 하죠.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부지 경쟁을 통해서 주어진 지리적 공간에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하고 지대 등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결정하죠. 부동산과 현금을 그냥 있어요. 교환할 수 있어요. 교환할 수 있죠. 자보가 정량. 가격은 형성되는 게 매도자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매수자는 싸게 팔려고 하잖아요. 중간에 이제 상품의 가격은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가격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시장에 가면 정보를 제공받죠. 왜냐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지도 높아지고 또 건물이 올라가면 양도 늘어난다. 근데 여기에 비공개성이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비공개성은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특성이었죠. 그죠?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14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걸 별표를 3개 정도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거의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이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에 대한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당률 쪽인데, 작년에 이제 조금 획기적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46페이지 가시면 맨 밑에 효율적 시장 이론의 의의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주식에서 따왔어요. 근데 주식도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입니까? 굉장히 정보가 민감합니까? 민감하죠. 부동산도 안 민감해요?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3년 후에 뚫린다 그러면 3년 후에 가격이 오를까요? 지금 즉시 오를까요? 즉시 오르죠. 그럼 정보가 즉시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어. 그래서 찍어드린다면 밑에 보시면은 효율적 시장의 의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의 의미란 새로운 정보가 그냥이에요, 지체 없이요.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무슨 성이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과거까지만 반영되는 게 무슨 시장이죠? 약성.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이죠. 그죠? 자, 과거나 현재까지 반영되는 시장은 무슨 성이에요? 중강성. 강성에 준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과거와 현재까지 분석하는 게 우리가 현재 데이터 기본적이니까 기본이라고 하고, 강성은 제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이론. 그러면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다 반영됐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정상이온과 초과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자, 봅니다. 이 정상이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윤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가 연 2% 주면 나만 줘요? 다 줘요. 그럼 여기 안에서는 정상이온밖에 얻을 수 없죠. 근데 이걸 넣으면 무슨 이윤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럼 갑니다. 거기 박스를 보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48페이지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의 박스 있나요? 네. 별표 3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과거까지 반영되는 분석은 무슨 분석이라고 했죠, 제가? 기술적.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윤. 초과이윤은 얻을 수 없죠. 그럼 과거 정보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현재와 미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죠. 그럼 현재와 미래로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누릴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 중강성률 쪽 시장은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럼 현재 공표된 정보가 무슨 분석을 한다 그랬어요? 기본적이죠.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윤. 근데 미래의 정보를 얻으면 무슨 이윤도 가능해요. 초과이윤도 가능하죠. 이렇게 보시고,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공표되지 않는 까지 다 반영됐죠. 그럼 어떤 분석도 필요 없고, 초과이윤을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이제 저번에 아마 프린트를 내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약성률 쪽 시장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됐어요?
과거.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었어요? 그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 과거는 초건 얻을 수 없죠. 근데 무슨 정보와 무슨 정보로는 가능해요? 현재와 미래의 정보는 가능하죠. 그런가요? 그럼 약성은 어느 정보와 어느 정보로 초건 얻을 수 있어요? 현재와 미래로 초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 시장은 부동산은 중간성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거의 중간성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같이 핸드폰이 있으시면 과거만 합니까? 현재까지 다 합니까? 지금 그게 다 현실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요걸 한다면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그럼 과거와 현재는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무슨 정보를 얻는다면? 미래의 정보를 얻는다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감성은 그냥입니까? 이론상입니까? 그럼 과거, 현재 공표된 것만 아니라 미래에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 다 반영됐죠.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이유만 얻고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항상 팁, 초과율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꼭 가져가셔서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 나오는 게 트렌드가 얘예요. 작년에 약성은 현재와 미래로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다? 초과율. 이게 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149페이지 맨 밑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자, 이렇게 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 따라해보세요. 초과이윤이 없다. 없는 시장이에요. 할당은. 그럼 누구나 똑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초과이윤도 없고 투기도 없고 우리가 다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이게 어떤 시장이냐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넘기시면은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래요. 원래 얼마다? 1,000원. 근데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준대요. 그럼 500원이 정보 가치가 되겠죠. 자, 근데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완전한 정보니까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0원이죠. 그죠? 0원입니다. 그럼 정보의 가치도 있어요? 정보 가치도 없어요? 없죠. 그럼 절대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럼 항상 할당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은 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네요? 존재해요? 존재하죠. 존재하더라도 얘가 100원이고 존재하더라도 정보 가치가 100원이면 초과이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할당일 수 없어요? 할당일 수도 있어요. 있죠. 근데 불완전 경쟁이 자 100원으로 500원을 얻었다면 요 뺀 것만큼 400원이 답세 초과이윤 발생했죠. 그럼 발생했으니까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할당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완전 경쟁이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그럼 정보 가치도 없죠. 그럼 항상 할당인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할까요? 불완전도 할당일까요? 불완전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 같으면 무슨 시장일 수 있다? 할당 율적 시장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자, 요 1, 2번까지는 잘 안 나오고 여기까지만 출제가 잘 돼요.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 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할당이 완전만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불완전 부동산 독점 시장도 할당일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예전에 좀 끊겼는데, 그래서 요새 강사들이 강의 잘 안 하는데, 자, 칠판 보세요. 자, 칠판. 여기는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죠. 존재한다는 것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불완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불완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정보 비용 수반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완전 때문에 됐다. 불완전 때문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투기가 발생하는 거.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자, 불완전이라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초과이익과 투기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야매로 간다면 정보비용 수반에 비입 들어갔죠. 할당이 비입 들어가요? 불완전에 비입 들어가요? 불완전 있고 여기는 비입이 없죠. 그럼 이건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정보의 가치. 계산기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빠른 계산하는 거 이제 해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 현재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제가 해놨어요. 어느 지역에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럼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8,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근데 만약에 신도시가 안 들어서면 얼마예요? 6,600만 원.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그게 50대라면 들어서는 게 50%면 안 들어서는 것도 50%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들었으면 8,800만 원이고요. 8,800만 원이고, 안 들었으면 박스에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600. 그러면 6,600이라고 한다면, 들어서는 게 50%면 안 들어서는 것도 50%죠? 그런데 만약에 들어서는 게 60%면 안 들어서는 건 몇 %예요? 40%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정보 가치가 나와요. 무슨 가치가 나온다? 정보 가치는 확실성의 현재 가치, 내가 매도했을 때 가치랑 불확실성의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 이렇게 보는데, 자, 혹시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한 거는, 거래 가격.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할 때 가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거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할 때 그 가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51페이지 가시면 밑에 1번에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따라서 토지의 현재 가치. 토지 현재 가치.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이거는 그냥이니까 1년 후입니까? 1년 후죠. 그럼 50대 50이라는 건 반반씩이잖아요. 혹시 GT 이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8,800만 원의 50%를 암산을 해볼게요. 자, 그냥입니까? 4,400입니까? 6,600의 반은 3,300이죠? GT를 넣으면 7,700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7,700은 현재예요? 1년 후에예요? 그럼 7,700은 1년 후니까 이거를 현재 가치로 바꿔야 거래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인한다. 우리가 일시불의 한가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1년이면 몇 승이에요? 1승. 요게 R이 따라서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기서 요구 수익률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구 수익률이 지금 몇 %죠? 10%죠. 0.1이니까 요걸 1.1로 나누면 7천만 원이 지금 거래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토지의 현재 가치. 그래서 1번 지금 토지 현재 가치 보고 계시죠? 근데 정보 가치라는 것은 확실성에서 불확실을 빼는데 거기 보시면 빠른 계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빠른 계산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무조건 이거 빠른 계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빠른 계산으로 간다면, 자, 실험 가치에서 미실험 가치를 따보세요. 뺀다. 빼고, 자, 들어서는 게 50이니까 안 들어서는 게 50이죠. 따보세요. 안 들어설 확률. 자, 이걸 곱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나누는 거죠. 아까 현재 가치라는 게 어떻게 됐어요? 현재 가치가 1.1이 됐었죠? 자, 그러면 계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계산기 들어줘서 8,800만 원. 자, 할게요. 8,800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6,600만 원. 빼보세요. 그럼 2,200만 원이 나오나요? 자, 거기서 안 될 게 50%니까 50%를 곱해보세요. 곱하기 50%. 그럼 당연히 암산으로 1,100만 원이 나오죠? 그럼 나누기 몇 점 요소로 나눠버리면 돼요? 1.1로 나누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나오면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랑 이제 보시는데, 자, 따라서 뺀다. 실현되는 게 8,800이고 미실현이 6,600이죠. 그냥 근데 이걸 빼야 돼요. 빼고, 그냥이야 안 될 확률을 곱해. 그 다음에, 우리가 1 플러스 R의 1승이니까 1.1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빼안나. 요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빠른 계산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뺀다는 거는 어떤 가치에서 어떤 가치를 빼는 거예요?
실현 가치에서 미래 시험 가치 빼서 대략률이다, 안 대략률이다. 안 대략률을 곱한 다음에 나누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가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10%니까 0.1이니까 1.1로 나눠버리면 1000만 원이 나오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정보 가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면 맞히셔야 돼요. 다시 할게. 자, 따라서 뺀다.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 8,800에서 6,600 빼면 2,200이 나오죠? 자, 대략률이 50%니까 안 대략률이 몇 %예요? 그럼 2,200에서 반띵은 1,1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 1.2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이제 가성비가 좀 괜찮은 것보다도 우리가 152페이지를 안 한 것 쪽으로 갈게요. 152페이지 가시면 주택시장 분석에 서비스라는 건 안 했죠. 그래서 이건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필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택 서비스. 자, 우리가 이 주택이 서울의 20평 레미안과 대구의 40평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같다, 다르다. 그럼 물리적으로는 이질적이니까 분석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안전 경쟁이니까 불안전으로 분류합니까? 그럼 분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학자들이 주택 서비스라는 걸 도입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얘나 노열층이 있겠죠. 그럼 노열층에 살고 있다는 게 동일한 서비스를 준다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는 같다. 그럼 얘도 서비스 주는 거잖아요. 그럼 서비스로 본다면 그냥니까 동질하게 바라봅니까?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동일한 그 서비스를 보는 효용을 본다면 효용 만족감은 한 채 두 채 아니라 한 단위 두 단위예요. 그럼 항상 물리적, 이질적이 나오면 비교가 쉽다, 곤란하다. 근데 서비스로는 분석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비교하기가 그냥니까 용이합니까? 그럼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불안도를 분석해요? 완전으로 분석해요? 아니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출제 포인트에서 보시면 주택 서비스는 주택 소비자가 주택을 사용하는 얻을 수 있는 효용이에요. 추상적 단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제가 물리적으로 나온다면 이질 쪽이고 비교가 쉽다, 곤란하다. 서비스는 분석이 가능하죠. 비교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152페이지 보시면은 자, 주택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주택 서비스란 주택이 주택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을 의미하는데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2번과 3번에다가 덧붙여보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칠판, 물리적, 이질적이 나오면 비교가 쉽다, 곤란하다. 서비스 동질적은 용이하죠.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시험 문제 그것만 나와요. 지금 2, 3번 보고 계셔요? 그럼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질적이니까 비교가 쉽다, 곤란하다. 근데 서비스로 측면을 본다면 동질성으로 가능하죠.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 보른쪽과 파생적이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단어가 있죠. 자,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을 사기가 어렵죠. 그럼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필요량이 있느냐, 소요고, 중산층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죠. 시장에 맡기는 거죠. 주택 수요와 소요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주택시장에 여가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따라서 가성비가 높아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가 딱 한 타임만 하면은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을 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 153페이지 주택시장의 여가현상, 필터링 현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로 나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이렇게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것은 고가주택이래요. 고가주택. 그래서 상위 계층을 얘기하고요. 상위 계층입니다. 고소득층이고. 자, 항상 이 주택이 새 주택이에요. 나중에 또 금이 가요. 그럼 다시 재개발해서 업그레이드 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벌어져서 우리가 금이 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저가주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저가주택.
그럼 이건 상위 계층입니까? 하위 계층입니까? 하위 계층이고. 여기 내용은 예전에 제가 프린트 나눠드렸었죠. 그죠? 그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소득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계량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계량 안에서 이 갑돌이가 얘한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신규로 만든 겁니까? 기존 주택을 판 겁니까? 그럼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영화가 되겠어요? 하향 영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따라서 업그레이드. 그럼 수선에서 또 상위 계층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영화가 되겠어요? 상향 영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계속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택의 질적 변화 소득 계층에 따라 이동을 하는 거고, 이건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고, 공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럼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자, 신축을 들어가게 되면 나간 사람 들어온 사람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공가도 안 필요하다, 우리 여가전에서 필요하다.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긍정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품질이, 질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온다는 거는 이 고소득층이 얘한테 판다는 건 신규로 분양하는 겁니까? 가지고 있던 걸 팝니까? 그럼 공급하잖아요. 그럼 그냥 있어야 돼요? 수요, 찾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밑에서 공급을 하겠죠. 그럼 밑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자, 물량이 그냥입니까? 이렇게 쌓입니까?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안 증가한다? 당연히 증가한다?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오늘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향여가라는 것은 어떤 계층으로 바뀌는 게 하향여가야?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거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고소득층으로 바뀌면 무슨 여가 찍으셔야 돼요?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가주택 수요가 찾아야 하향을 하겠죠. 그래서 저가 우리가 수요 증가할 때 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따라해보세요. 주거분리.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5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왔는데,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주거분리가 돼요. 주거분리가 돼서 경계지역에서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이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분리된다는 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거지와 상업지예요? 주거지예요? 그럼 용도별입니까? 소득 계층에 따라 나는 겁니까? 소득과도 관련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도시 전체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된다면, 자, 보세요. 만약에 원래 고소득층에 살고 있어요. 근데 계량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계량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계량비용이 3억 들어갔는데 신축에 대한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1억밖에 안 올라간다. 그럼 계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얘네들은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오죠? 이 들어오는 곳을, 자, 따라해보세요. 침입. 우리가 적군의 침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동질적이에요? 좀 이질적이에요? 일적이 침입해서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계승이나 천이라고 하거든요. 자, 따라서 하향여가. 그러면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가 원래 고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저가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들이 계량비용을 따져보겠죠. 그럼 계량비용하고 주택 가치의 상승분 중에서, 자, 계량비용보다 주택 가치 상승분이 높으면 계량 안 하겠어요? 계량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떠나야 되죠.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와요. 그럼 고소득층으로 바뀐다는 것은 따라서 상향여가, 고소득층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침입이라는 것은, 침입은 동질적이에요? 이질적이에요?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이건 무슨 영화죠? 하향영화가 되겠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겠어요?
상향료가 되겠죠. 맞죠? 자, 이건 그냥입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오르게 되면 무슨 여가가 돼버리고? 상향. 가격이 떨어지면 하향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쪽을 이제 가시면, 앞쪽으로 가시게 되면, 자, 할게요. 자, 그럼 주거분리는 아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분리된다고 했죠. 그럼 주거분리는 도시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분리되는 것을 무슨 분리라고 한다? 주거분리. 도시 전체만 생겨요? 근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요.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할증과 할인이라는 건데, 칠판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경계지역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과 가까우면 정의회복과라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부정적이에요? 좀 긍정적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공원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정적으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저소득이 고소득층과 경계지역에서 가까우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할인되겠어요? 할증되겠어요? 할증되고. 근데 얘가 경계지역에 있다는 건 얘랑 가깝죠. 그럼 할증됩니까? 할인됩니까? 할인돼서 적용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부는, 자, 따보세요. 부의 예보효과. 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건 피해는 피하려고 하겠죠. 정은 좋으니까 편익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걸로 이제 제가 출제 포인트를 넣었는데, 짚어보세요. 자, 주거분리와 불량주택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자, 만약에 개조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면 개소를 해요? 안 해요? 무슨 여과를 한다 그러셨어요? 하향여가 하고, 주택의 가치 상승이 크면 상향여가 되겠죠. 이거 맞추시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비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의 부분에 저소득층은 어떻게 될까요? 할지 모르겠죠. 가격이 올라가고.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할인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불량주택은 자, 따라서 소득의 문제다. 주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득이 낮아서 그렇고. 그럼 시장이 실패다. 시장이 실패는 아니다. 잘 돌아가니까 효율적 자본 배분이 됐죠. 그럼 철거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택시장에 우리가 여가현상 들어가는데 주거분리에 관한 시험에서 가져오는 거 하향이 됐다는 건 저가 수요가 증가됐을 때 하향하죠. 그럼 2번이 정답이에요. 아까 주거분리는 주택소비자가 정의회복과는 우리가 그러니까 좋으니까 편익을 추구합니까? 부는 피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증되고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소득층들은 할인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정답이에요. 자, 아까 제가 불량주택이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거는 시장이 실패요? 시장 실패는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이 배분됐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고, 그럼 5번에 그 주택에 대한 불량주택의 문제는 그 자체의 주택 문제입니까? 소득의 문제입니까? 철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가성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근데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게 학자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57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57페이지 가시면 157페이지 따라보세요. 지대 이론. 따라보세요. 가성비가 안 좋다. 얘는 굉장히 학자가 많은데 한 명밖에 안 나와. 한 문제밖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에 대한 거를 암기기법도 가르쳐 드리는데 일단 15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59페이지 가시면 지대라는 게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로 나와요? 고존 아파와 신고존 아파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대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이 고존 아파와 신고존 아파인데 이 노란색 친 게 거의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다른 것들은 이제 사이드인데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땅을 갑돌이가 샀어요. 사서 지주라는 것은 토지의 주인을 얘기하고 지가라는 건 따라서 토지의 가격. 그럼 3억 주고 샀으면 얘가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지대는 따라서 토지의 대가, 토지의 임대료. 무슨 아파와 무슨 아파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고전 아파와 신고전 아파. 고전 아파가 먼저 나갔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적이고 토지 자체를 개량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개량을 안 하고 농지가 개량된다는 것은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눈다면 얘는 그냥요 자연적 특성이에요.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가 생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고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잉여로 본 거예요. 잉여로 봐서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요. 늘어나면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곡물 수요가 준다, 곡물 수요가 늘어난다. 늘어나죠. 그럼 곡물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곡물을 재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른 생산비에 대한 걸 빼고 토지는 우리가 토지 자체가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화이기 때문에 자, 이건 따라서 잉여로 본다. 비용이에요? 잉여예요? 분류속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신고전 아파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개량 비용이 들어갔다는 건 개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생산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문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농지가 택지로 바뀌게 되면 땅값이 낮아지겠어요? 땅값이 높아지겠어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높이겠죠? 그럼 지대가 높아서 곡물가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따라해보세요. 이건 따라해보세요. 생산 비용, 생산 요소의 일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거는 신고전압하는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다는 거죠. 그럼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이 곡물 가격의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고전압파 나오면 그냥입니까? 잉여입니까? 얘는 뭐예요? 비용으로 본 거죠.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고전압파는 그냥입니까? 토지는 생산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토지라는 건 자체가 다른 거랑 구별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특별한 거니까.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의 비용입니까? 그럼 다 생산 요소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따라해보세요.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그래서 오래된 잉어 같은 경우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어떤 게 잡아먹어서 신고 들어가서 비용을 냈어요.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고전압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받나요? 잉여로 받나요? 신고전압파는요? 비용으로 보게 된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차익뒤에서의 리카도라는 학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제 박스를 쳤어요. 리카도하고 이제 마르크스가 얘가 이제 좀 어려워서 요것만 하고 이제 우리가 좀 쉬었다 가겠는데 아마 요거는 이 저자분이 요약을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넘겨보세요. 요약을 어디다 해놨냐면 쭉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예요? 16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제 요거랑 좀 틀리다 보니까 이따가 제가 책에 나와 있는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차액지설하고 절대지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 차액지설의 리카도가 따라서 고전압파, 얘가 무슨 압파다? 고전압파, 잉여로 보내고 얘가 마르크스가 신고전압파가 되거든요. 생산요소 비용이다. 그럼 얘는 일단 아웃라인만 잡아볼게요. 따라서 비옥도를 강조했다. 그럼 그냥요 비옥도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절대예요? 차익이에요? 그럼 생산성과 질적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비옥도 나오면 얘가 도 들어갔죠?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르도. 그래서 수학이 체감하다가 한계진 지대가 제로다. 자, 얘는 아까 따라서 잉여로 봤다. 곡물값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 다르다. 그럼 땅이 질이 똑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나오는 지대도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곡물 가격이라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에 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산비가 똑같다 그러면 그냥입니까? 요 생산성이 다릅니까? 비옥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장 고물 가격이 높겠죠? 그걸 뺀 게 나머지 지대가 잉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열등지가 한 개지가 지대가 굉장히 낮은 건데, 자, 200에서 200을 빼면 0이죠. 그럼 요 한 개지 최열등지는 지대가 그냥입니까? 제로입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책에 보세요.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지금 160페이지 가시면 핵심 차익을 리카도 찾으셨습니까? 자, 비옥도가 나오고 수학이 그냥이에요. 체감이에요. 한 개 지대는 지대가 제로죠.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 지대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잉여입니까? 잉여를 봤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페이지 넘겨서 159페이지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가시면, 자, 지금 159페이지 차이셀 리카도 찾으셨습니까? 파란 색깔 얘기했어요. 1번, 얘는 무슨 도를 강조했죠? 비옥도. 수학이 체증이에요? 체감이에요? 자, 수학 체감 법칙은 비옥도가 아무리 높아도 단위당 토지에 생산되는 미래 양은 그냥입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지대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2번, 차익 지대는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과의 차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한계지 최열등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않고요. 3번, 얘는 그냥이에요. 고전압파예요. 그럼 지대를 뭐로 봤어요? 잉여로 보게 된 거죠. 지금 파란 색깔 잘 보고 있나요? 그럼 얘는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죠.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비용이 되지 않고 하나의 잉여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밑에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나오나요? 그러면 요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약 가시면 페이지 16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요약을 가시면은 162페이지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얘는 따보세요. 신고전압파. 그럼 잉여로 봤나요? 얘는 비용으로 봤나요? 비용을 봐서 얘는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져서 소유권을 강조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소유 자체를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가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소유권이 나오면 뭐 누구 준다? 마르크스죠. 옛날 학교 다닐 때 소피마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소유권 마르크스. 그냥입니까? 토지의 사유화가 생겼습니까? 희소성이 있죠. 그러면 따라서 절대지대. 그러면 소유권이니까 그냥요 강제적으로 요구해요. 그럼 다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존재하고 얘는 신고전압하니까 잉여로 받나요? 비용으로 받나요? 지대가 높으니까 곡물 가격이 높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박스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얘는 절대에서는 누가 이겼다? 마르크스. 그냥요 소유권이 나와요. 그냥요 강제적으로 요구해요. 그럼 한계지에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지대가 나빠서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지대는 잉여다, 비용이다. 비용으로 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넘기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15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59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절대지대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 자체를 강조합니까? 소유가 중요하고 소유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다는데 파란 색깔이 겹쳐 있죠. 그럼 3번 한계지에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한다 하죠. 그럼 지대가 뭘 결정할 수 있어요? 곡물 가격. 그럼 지대는 그냥이요 생산 비용이에요. 그럼 토지 생산물 가격이 구성 요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약간 제가 편법을 좀 이용한다면 160페이지 가시면 다시 가볼게요. 160페이지에 아까 리카도하고 마르크스 있죠? 그럼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제가 어떻게 오늘 필기를 해놓냐면 학자가 많기 때문에 스토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비옥하게 확 먹고 차익에 대해서는 리카도로 이제 계산하라 그러는데, 자, 칠판 보세요. 자, 지금 얘가 둘이서 부페를 갔는데 리카도가 쏜다고 갔어요. 근데 카드를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차익이 모자랍니까? 모자르죠.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엄청나게 먹어요. 그래서 얘한테 자 따라해보세요. 비옥하게 확 먹고 차액은
니카드로 계산해라. 그럼 자 볼게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비옥하게 확 먹고. 비옥이 뭐죠? 확이 뭐죠? 이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옥하게 확 먹고 차익에 대해서 누구 카드로 해라? 니 카드로 계산하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네들은 요게 다 계산입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우리가, 이건 요렇게 암기하세요. 자,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요거는 어디다 놨냐, 내가? 여기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한계지는 절마 소유. 절마라는 거는 입마 전마할 때 절마잖아요. 우리 경상도에서. 그럼 한계지는 누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마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절은 그냥이니까 절대지가 됩니까? 마가요. 마르크스죠. 그냥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럼 한계지도 소유하고 있죠. 그럼 한계지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걸 암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2번을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2번 스타트. 난이도가 있어요, 2번은. 자, 들어갈게요. 자, 아까 제가 비옥하게 확 먹죠. 비옥하게 확 먹고 차익이 있었잖아요. 그럼 절대로 보셔야 돼요. 이건 차익으로 보셔야 돼요. 차익이고. 절대지. 아까 한계지는 절마 소유죠. 그럼 절대에서는 마르크스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요, 강제적으로 요구해요. 그럼 최혈등제도 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옥도가 나왔어요. 소유가 나왔어요. 소유가 나오면 누구예요? 마르크스로 가셔야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지대가 고물가를 결정한다는 건 차익입니까? 이건 절대입니까? 절대고. 절대시설은 신고전압하니까 지는 잉여를 받나요? 생산비를 받나요? 생산비를 받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 두 가지가, 이번은 굉장히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제 프린트는 다 모아놓고 계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틀린 걸 찾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옳은 걸 찾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둘 다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옳은 지문인데 기출문제를 다 돌려낸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옳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을 다 여러분이 가지고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프린트를 5문제를 다 풀어드릴 테니까 한 번 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